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9만 9천 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가 급등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고금리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활력 회복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와 자활을 위해 금융위 재기와 재도전을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과거 연체 기록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했음에도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실 상환자분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재도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 등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3월 12일부터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되면 약 250만 명의 신용 점수가 평균 39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5만 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 점수를 충족하게 되면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25만 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게 돼 은행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에서 5에서 7%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도 시행됩니다.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 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2금융권 이자환급은 3천억 원 규모로 약 4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으로 은행권 이자환급과 달리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주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모두 같습니다.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수준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받는 금액은 약 3천억 원 내외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영업행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며 수수료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고용부가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제도와 고용제도 간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관련 기관 어디든 한 번만 방문해서 금융과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분 중 취업 의사가 있으신 분께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제도와 연결시켜 드리고 정책 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통신채무 연체 시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제약으로 구직 활동 등 경제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통신통합채무 조정이 시행됩니다. 금융통신통합채무 조정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의와 협약 체결을 거쳐서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통신통합채무 조정 도입 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없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비 5개월 분납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됩니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직접 금융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5천만 원 미만 대출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추심 횟수도 7일간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심 유예도 가능해집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고용복합지원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만 연간 3,000명 정도 규모로 고용제도 연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 중 무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금융, 채무조정 이용자에게 연계되는 고용지원제도의 종류도 다양해지는데요. 구직이나 이직 희망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 사업이 연계되고 청년층에는 청년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금융이 국민 여러분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